네,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레르기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볼 텐데요. 왜 우리 몸이 해롭지도 않은 땅콩이나 꽃가루 같은 거에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할까요? 네, 정말 이상하죠. 심지어 새우 한 마리가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고요. 맞아요. 특히 예전엔 잘 먹던 음식에 갑자기 심각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서 더 그렇죠. 네네. 오늘 살펴볼 이야기의 핵심 가설은 이거예요. 인류가 기생충, 특히 회충 같은 것들을 없애는 데 성공하면서 좀 역설적이지만 알레르기라는 새로운 문제를 얻게 됐다는 거죠. 아, 그게 바로 위생가설이라고 하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오랫동안 싸워온 적이 사라지니까 우리 면역계가 이제 다른 엉뚱한 대상을 공격한다.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제 할 일 없어진 군대처럼요. 자, 그럼 이 가설을 바탕으로 알레르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기원은 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. 일단 우리 조상들 시대로 가보면 기생충 감염은 거의 뭐 일상이었겠네요. 네, 피하기 어려웠죠. 위생 상태도 그렇고 마시는 물이랑 배설물이 막 섞여 있었으니까요. 아, 면역계 입장에서는 정말 큰일이었겠어요. 엄청난 적이죠. 영상 자료에선 도시 크기의 괴물이라고까지 하더라고요. 도시 크기요? 와. 네. 게다가 위산에서도 살아남는 고막까지 있으니 이게 뭐 보통 얘기가 아니었던 거죠. 그렇게 강력한 적이니까 우리 몸도 뭔가 특별한 무기가 있었어야 할 텐데요. 당연하죠. 그래서 우리 면역계에는 B세포라는 게 있는데 이게 기생충만 딱 겨냥하는 특수무기 IgE 항체를 만들어요. IgE 항체요? 네. 이 항체가 비만세포라는 다른 면역세포 표면에 딱 달라붙어서 대기하고 있어요. 대기 상태로요. 네. 근데 이 비만세포가 뭐랄까 히스타민 같은 화학 물질로 가득 찬 약간 성난 고슴도치 모장의 수류탄 같은 거예요. 아, 수류탄 비유 좋네요. 그럼 기생충이 들어오면요. 네. 그때 이 수류탄들이 터지는 거죠. 비만세포가 터지면서 안에 화학 물질들을 쫙 방출해요. 그럼 그 화학 물질들이 나오면 몸에서 난리가 나겠네요. 그렇죠. 즉각적으로 반응이 와요. 혈관을 막 넓혀서 체액을 흘러들게 해서 기생충을 씻어내려고 하거나 이게 바로 염증 반응이고요. 아, 염증. 또 점액 분비를 늘리고 기생충을 직접 죽이는 다른 세포들을 막 불러 모으죠. 온몸이 비상사태네요. 네. 우리가 겪는 뭐 설사, 콧물, 피부 가려움 이런 것들이 다 기생충을 어떻게든 몸 밖으로 내보내려는 격렬한 시도였던 셈이에요. 와, 근데 기생충들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. 얘네도 뭔가 방어 전략이 있었겠죠. 맞아요. 기생충들도 영리해서 면역계 공격을 좀 약화시키거나 진정시키는 물질들을 내보내면서 적응했어요. 아, 진짜요? 네. 그러니까 우리 몸은 또 거기에 맞춰서 면역 반응을 더 강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고요. 이게 수백만 년 동안 계속된 뭐랄까 군비 경쟁 같은 거였죠. 끝없는 싸움이었네요. 그런데 그 균형이 깨졌다는 거군요, 현대에 와서. 네. 진화적 시간으로 보면 정말 순식간에요. 비누 쓰고 위생관념 생기고 결정적으로 깨끗한 물 마시고 하수 처리하면서 기생충이 살 환경 자체가 없어진 거죠. 아, 결정타였군요. 네. 거기다 현대의학으로 남은 기생충까지 잡으니까 결국 수백만 년 동안 우리 면역계를 어느 정도 억눌러 왔던 주적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. 바로 여기서부터 알레르기 문제가 시작되는 거군요. 네. 그 기생충 잡던 IgE 항체랑 비만세포 같은 부대들이 전혀 상관없는 무해한 단백질들, 예를 들면 새우나 꽃가루 같은 걸 적으로 우인해서 공격하는 거죠. 아, 오인 사격이네요, 완전히. 네, 이게 바로 알레르기 반응이라는 가설의 핵심입니다. 그래서 알레르기 증상이 기생충 쫓아낼 때랑 그렇게 비슷한 거군요. 피부 뒤집어지고 가렵고 소화 안 되고 숨쉬기 힘들고. 네, 메커니즘은 거의 같아요. 그래서 최악의 경우 아나필락시스라고 하죠. 네, 들어봤어요. 그건 이 반응이 온몸에서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예요. 혈관이 막 늘어나서 혈압 뚝 떨어지고 기관지 근육은 수축해서 숨 막히고 이게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인 거죠. 새우 한 마리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면역계의 과잉 반응 때문이었군요. 그렇죠.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, 이제는. 정말 흥미로운 설명입니다. 근데 이 기생충 가설이 모든 걸 다 설명해 주는 건 아니라고 하죠. 아, 네, 맞아요.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긴 한데 이것만으로는 설명 안 되는 부분도 많아요. 예를 들면요. 뭐 장내 미생물 환경이 변한 거나 아니면 환경 오염 같은 다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. 아,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군요. 네. 그리고 왜 특정 사람한테만 또 왜 특정 물질에만 알레르기가 생기는지 아니면 왜 어른돼서 갑자기 생기거나 없어지기도 하는지 이런 건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해요. 그렇군요.
다만 지난 100년 동안 위생 환경이 좋아지면서 알레르기나 자가 면역 질환이 확 늘어난 건 분명 주목할 만한 현상이죠. 해충과 싸우기 위해 정말 정교하게 발달한 우리 면역 시스템이 너무 깨끗해진 현대 환경에서 약간 길을 잃은 결과일 수도 있겠네요. 네. 수백만 년 동안 우리 생존에 꼭 필요했던 그 방어 시스템이 이제는 뭐랄까 상상 속의 적과 싸우고 있는 셈이죠. 물론 아직 모르는 게 많지만요. 그렇죠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과거에 그 더러웠던 환경에 맞춰 진화한 우리 몸이 지금처럼 극도로 위생적인 환경 때문에 겪게 될 문제 중에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또 다른 의도치 않은 결과는 없을까요?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